고려 전기 서북계 연구 1집에 포함된 논문인 남송 추리도로 본 고려 전기 서북계의 개연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 하나인 남송 추리도의 장백산과 그 위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장백산과 압록수를 논설하기 위해서 그 배경 지식과 전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수십 편의 연구 영상을 게시하여 왔습니다. 저는 우선 요수는 압록이었나 하는 제목의 영상으로서 도입을 열고 추리도의 장백산 개요를 설명드려서 이 연구의 요점과 방향, 중요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마자수와 압록수 연구는 한서드리지의 마자수, 한원의 압록수, 신당서의 압록수 등 크게 세 개의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8개월 동안 한서드리지의 마자수 검토 영상을 연재하여서 이제까지 총 38편을 공유하였고 이제 그 종착점인 염난수 편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남송 추리도로 본 고려 전기 서북계의 개연성 논문은 A4 용지 30쪽가량의 분량인데 논문에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부가적인 내용이 오히려 더 방대하여서 한서지리지 마자수 검토 분량만 무려 1000페이지를 상회합니다. 사학의 통설 및 주리술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다루지 않은 대상까지 고증하고 정리한 수많은 자료들과 논설들이 이들 연구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논의와 반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까지는 대중의 관심 바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한서 지리지 마자수 기술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여서 그 서술이 담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였고 이어서 마자수를 비롯한 현도군 재현과 그 영역에 대한 사학의 통설 및 주리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비교 대조하여서 사학의 통설 및 주리소를 1차적으로 비판하였고 또한 논박하였습니다. 이어서 현도군 재현에 대한 사학의 통설 및 주리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들의 제1고구려현, 제2고구려현, 상은태현, 제1서계마현, 제2서계마현 등에 대한 근거들을 하나씩 모두 비판함으로써 환인, 지반, 위원, 초산, 강계 등 동가강 중하류와 압록강 중상 유역 그리고 동무강 유역에 한 군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특히 고고학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학의 요동 현도군 비정 지역의 한계 고고 물질 문화상, 특히 한대 성곽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고구려계 물질 문화의 전개 및 분포상과 대조함으로써 동가강 중상유역이 이르면 기원전 2세기, 늦어도 기원전 1세기에는 고구려 건국 집단의 영토였음을 논증하였고 이로써 한 군현과 고구려의 분계가 기원전 1세기에는 이미 소자와 부의강의 분수령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어서 문헌 기록을 근거하여서 요동군 지역의 주요 하천과 속현들의 위상을 재구성한 후에 이를 한대 성곽 분포 및 하천의 위상에 대입하면서 사학계 통설의 요동군 하천 및 속현 미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자수는 현도군 서계마현에서 서남쪽으로 흘러서 요동군 서안평현에 이르러서 해에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문헌 기록과 국어 물질문화 심층 검토를 통해서 서계마현이 현 동로강과 압록강 유역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앞에서 입증하였으므로 마자수는 현 서북한 압록강이 아니라 그 북쪽에서 찾아야 하고 마자수가 해에 들어가는 위치인 서안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도군에서 서남쪽으로 흘러서 요동군을 통과하는 하천은 현 서북한 압록강을 제외하면 태자하, 호나, 요하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하천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에 먼저 요동지역 주요 하천인 태자하, 호나, 요하의 물길 및 합류처 변화를 고지도의 교차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요동만 해안선 및 요하의 이폐처 변천상을 심층 검토하여서 파악하였고 이를 그 일대 한대 성곽 및 사학계 통설 요동군 속현 비정지와 대조하여서 사학계 통설 비정의 타당성을 비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지도 및 문헌 사료를 심층 교차 분석하고 물질 문화 및 지형 분석을 통해서 요하 서편에서 요하에 들어오는 하천인 류하의 물줄기 변천을 고증하였고 이로써 류하가 한서지리지의 대요수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세기, 3세기, 4세기에 물질 문화상과 문헌 사료를 심층 교차 분석하여서 이 시기에 현 서북한 압록강 하류역이 당시에 고구려 영토였으며 서안평은 양평, 즉 현 요양시 백탑구 부근에 위치하였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서안평이 양평 부근에 위치하였으므로 마자수 역시 이 부근에 있는 어떤 하천임이 분명한 것이죠. 명청대 고지도를 분석하여서 명청시대 태자와 호나, 호나와 유화의 합수처를 파악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동시대 고지도 그리고 문헌 사례도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고지도가 담고 있는 정보는 해당 고지도의 제작 연도 당시가 아니라 적게는 반세기, 많게는 한 세기 이전에 정보가 취합된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1900년에 제작된 명대 요동 변장도는 1900년이 아니라 대략 1850년대 이전의 정보인 것이죠. 명청시대 태자와 호나의 합수 지점은 황리와진에서 고력성촌 부근으로 동북에서 서남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의 합수 지점으로 크게 이동한 시기는 1900년 전후 또는 20세기 초로 관찰되었습니다. 명청시대 호나와 요하의 합수 지점은 고력성촌 부근에서 고타진 부근으로 역시 동북에서 서남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나는 호나 자체가 아니라 호나와 태자가 합쳐진 물줄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 요하 물줄기가 서쪽으로 크게 이동하고 또한 호나와 태자가 분리되면서 호나와 태자의 합수 지점이 북쪽으로는 고력성촌과 소복하진 사이, 남쪽으로는 고성자촌 동쪽 인근으로서 두 곳이 되면서 호나의 요하 합수 지점이 고성자촌 부근으로 크게 이동합니다. 현재의 쌍대자는 본래부터 존재한 하천이 아니라 19세기에 들어서 서쪽으로 이동한 유화가 1861년에 냉가구 지역에서 서쪽으로 크게 범람하면서 자연적으로 처음 생겨났습니다. 1861년 이후에 유화는 쌍대자와 잉커우 방면으로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게 됐는데 잉커우 지역에 가뭄이 들면서 이 지역의 농민들이 쌍대자 방면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막았다가 얼마 안 가서 홍수 피해를 크게 입으면서 청나라 정부에 의해서 1897년에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통해서 정식으로 개통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 시대 고대의 유화와 그 주변 하천의 수리상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861년에 자연생성, 1897년에 인공 개통된 현 쌍대자는 고대에는 존재하지 않은 하천이므로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죠. 명청대 고지도와 문헌사료, 지형 분석을 통해서 현 유화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크게 3기에 걸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기는 현 요중현의 동쪽에서 현재 포화가 남류하는 물줄기를 따라서 남쪽으로 현 태자와 물줄기로 흘렀고 2기는 현 포화와 요하의 비교적 가운데에서 현 태자와 물줄기로 흐르다가 점차 호나 물줄기로 흘렀으며 마지막으로 3기는 대체로 19세기에 들어서 움직여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정착된 것입니다. 2기 위치에서 3기 위치로 이동한 요하는 냉가구 지역에서 서쪽으로 크게 범람하면서 쌍대자하, 당시 명칭 분요수 물줄기를 생성하였습니다. 쌍대자의 자연 생성 시기가 1861년이므로 요하는 그보다 이전인 19세기 초중반 또는 그 전에 이미 3기에 해당하는 현재의 물길에서 흘렀던 것입니다. 명청대 고지도 분석 결과 명청시대 보다 구체적으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호나와 태자가 황리화진, 소북하진, 고력성촌 삼각지대 안에서 합수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간 지점이 대이만촌입니다. 명대 요동지역 지리지인 전효지에 수록되어 있는 전효총도에는 호나와 태자가 장안보의 서쪽,
장정보의 북쪽에서 합수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사 방역기에 따르면 장안보는 요동도사성에서 서북쪽으로 50여리에 위치하였습니다. 저는 요동도사성이 있던 현 요양시 백탑구에서 서북쪽 50여리에 해당하는 지점을 찾아서 황리와진을 특정하였고, 전효 총독가 표시한 두 하천의 대략적 합수 지점은 소북하진과 황리와진의 중간 지점으로 우선 판단하였습니다. 소북하진의 남쪽으로 태자까지 하천이 흐른 흔적이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학계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 사학계 역시 황리와진에 장안보가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정보는 고력 성촌에 비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효 총독가 표시한 두 하천의 합수 지점은 황리와진과 고력 성촌의 중간 지점인 대이만천으로 고려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900년에 제작된 명대 요동변정도보다 수십 년 앞선 시기인 대체로 18세기 말의 하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해 상무인서관에서 광서 31년인 1908년에 초판한 대청제국전도, 성경전도의 1909년 판지도에는 전효지의 전효총도보다 현실 지형에 맞게 상세하게 두 하천의 합수 지점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도강의 서북쪽 인근에서 두 하천이 합수하고 있는 것이죠. 이도강은 현재에도 그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점은 또한 전효총도의 그 위치에 잘 부합합니다. 그런데 명청대에 최소 300여 년 동안 합수 지점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북하진, 황리와진, 대이만촌을 잇는 삼각지대의 안팎에 태자와 호나의 물줄기가 움직인 흔적이 대체로 뚜렷하게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자하와 호나의 명청대 합수 지점은 고력 성촌 북쪽 부근을 최하안선으로 삼고 대체로 소북하진, 황리와진, 대이만촌 삼각지대 안에서 때때로 움직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명청대가 아니라 그로부터 일천 수백여 년 전으로서 한서지리지 풍속지리 정보가 채집된 기원전 1세기 말의 실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원전 1세기 말에도 이곳에서 두 하천이 합수하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보다 더 동쪽에서 두 하천이 합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 즉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238년 조위의 사마이가 공소년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리상, 그리고 기원전 1세기 말의 정보인 한서지리지 현도군 고구려 현초의 소유수 기술이 그것입니다. 먼저 238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지 공손도 전은 사마이의 군대가 양평성 아래에 도달하여서 군영을 차렸을 때 장마비가 30여일 내려서 요수가 크게 불어나서 운선이 요구에서부터 양평성 아래까지 곧바로 도달할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진서 선재기는 장마로 인해서 대수 즉 크게 물이 불어나서 평지까지 물이 수척 깊이가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사마이의 군대는 238년 6월에 요대현 건너편 요수 서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공소년은 요대현의 남북 5, 60리에 병력을 배치하고 20리에 달하는 참호를 파서 요수를 건너려는 사마이의 군대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이는 군대를 이끌고 요대현의 남쪽으로 도하하는 척 하다가 몰래 북쪽으로 도하하였으며, 이렇게 도하한 군대를 이끌고 그 남쪽의 요대현을 공격하는 척 하다가 군대를 돌려서 곧장 양평성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요대현에 몰려있던 공소년의 병력들이 황급하게 위나라 군대를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수산 부근에서 요대현에서 추격해온 공소년의 군대를 세 차례 싸워서 모두 격파하였고, 이어서 양평성에서 나온 공소년의 군대 역시 격파하고서 양평성 아래에까지 진군하였습니다. 양평성 아래에 도달한 사마이는 군영을 차리고 참호를 만들고서 양평성을 공격하였는데, 이 시기에 장마로 인해서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다가 비가 그친 후에 양평성 바깥에 토산을 쌓아서 토산 위에서 양평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윽고 성이 함락되었는데 이때가 8월입니다.
사마이의 군대가 양평성 바깥에 참호를 파고 군영을 차린 직후에 장마가 시작되어서 30여일 비가 내렸고 이에 요수가 크게 불어나서 요구에서부터 양평성 아래에까지 곧장 운선이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요수는 대요수가 아니라 소요수이며 요구는 소요수가 대요수에 들어가는 요대현 지역의 합수머리로서 소요수의 입구를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요구에서부터 소요수를 타고서 양평성 아래에까지 운선이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진서 선제기는 장마비로 인해서 평지에까지 물이 들어차서 수척 깊이가 되었다고 하였으나 운선이 운행하는 것은 수척 깊이로는 되지 않습니다. 19세기 초 이전 명청 시대에 호나와 태자하는 고력 성촌의 북쪽 지역, 대체로 소복하진과 항류아진, 대이만촌 삼각지대에서 합수하였습니다. 소요수, 즉 호나는 양평성이 있던 백탑구에서 거리가 먼 소복하진 지역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태자하에 합류하였습니다. 소요수는 양평이 있던 요양시 백탑구 방면이 아니라 심양과 무수는 방면으로 뻗어 있어서 요수가 장마비에 불어나서 요구에서부터 양평성 아래에까지 운선이 도달하였다는 기술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소요수, 즉 호나를 타고 올라와서 양수, 즉 태자를 따라서 양평성이 있던 백탑구 지역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수와 양수는 엄연히 다른 강이죠. 문헌 기록에 어느 정도 부합하려면 3세기 초 당시에 소요수와 양수, 즉 호나와 태자의 합수 지점이 양평성이 있던 백탑구 지역에 비교적 가까웠어야 합니다. 즉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여도 명청시대 합수 지점보다 상대적으로 백탑구 지역에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요수와 양수, 현 호나와 태자의 합수 지점이 명청시대보다 훨씬 동쪽에 있었던 근거는 한서지리지의 기술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요수가 요대현에 이르러서 대요수에 들어간다고 한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대현은 4세기 이전 이 일대에서의 고구려, 모용선비, 공손씨 정권, 동안 등의 활동사에서 험독, 신창, 양평, 평곽 등 주변 현과의 위상 속에서 그 위치가 현재의 비정지인 노장두촌 고성에 특정되며 여기서 더 남쪽이나 북쪽으로 비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요대현의 위치와 소요수의 물줄기 위치는 현 유화가 대요수인가 아닌가 하는 것과도 기가 막히게 결부됩니다. 즉 한서지리지의 소요수가 요대현에 이르러서 대요수에 들어간다고 한 기술은 소요수와 양수의 합수 지점, 그리고 합수한 후에 소요수의 물줄기 위치, 그리고 소요수가 들어가는 대요수의 정체에 대한 정보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현 요하는 17세기 이전에 대체로 현 포화의 하류 물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같은 시기에 호나와 요하는 고타진의 동북쪽, 우가방진의 서쪽, 대체로 고력 성촌과 당마체진 사이에서 합수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요하의 이러한 물줄기 위치는 고지도와 문헌기록, 지형 분석에서 교차 확인된 사실입니다. 요하와 호나, 호나와 태자의 합수 지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는 요하가 이 위치보다 최소한 더 동쪽에서 남류하였을 것으로 고려되는데 고대의 호나와 태자 합수 지점이 19세기 초 이전 명청시대 합수 지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서지리지의 시대인 고대, 늦어도 사마이가 공순을 토벌한 3세기 초 이전의 시대에 호나가 요하에 들어가는 그 위치는 화면의 지도에 붉은 타원형으로 표시한 명청시대 호나와 요하의 합수 지점보다 분명 더 북동쪽에 위치하였을 것입니다. 즉 고력 성촌과 대이만촌 사이를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곳은 요대현에서 크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한서지리지는 소요수가 요대현에 이르러서 대요수에 들어갔다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대의 호나와 태자의 합수 지점은 명청시대 합수 지점보다 훨씬 동쪽에 있었으며 비교적
백탑구에 가까이 있었다. 둘째, 고대에 호나와 태자가 합류한 물줄기는 지금의 태자 물줄기보다 훨씬 동쪽에서 서남쪽으로 흘러서 요대현이 위치한 현 노장두 고성 부근에서 대유수에 들어갔다. 셋째, 현 요하는 한서지리지의 그 대유수가 아니다. 백탑구의 북서쪽 태자 남한의 하왕가촌과 강가보촌 지역에서 그 서남쪽으로 요대현이 위치했던 노장두촌까지의 지역에 대해서 구글 어스에서 표고를 면밀히 조사하여 보면 이 광대한 지역이 태자의 수면 표고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진서 선제기에서 장마비의 평지까지 물이 수척 깊이로 들어찼다고 한 기술이 납득이 됩니다. 그 가장 안쪽을 선을 그어보면 대체로 이와 같은데 이것이 3세기 이전 소요수 물길의 기준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서지리지의 소요수가 들어간 대요수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어떤 하천이 유대현 지역으로 흘러서 소요수를 받아들였을까요? 그 하천은 바로 류화입니다. 명대 고지도에서 류화는 주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정작 류화라는 명칭은 명대에 개설한 인공하천인 로화에 붙여져 있다는 사실을 예전 영상에서 심층 고찰하여서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 명대 고지도에서 류화가 요화에 들어가는 위치는 호나가 요화에 들어가는 지점과 동일하게 표현된 사례, 그리고 그보다 북쪽으로 표현된 사례가 관찰됩니다. 보다 북쪽으로 표현된 사례는 도서편과 주해도편이 그러한데 이들 지도의 관념화, 축약화된 표현 방식을 고려한다면 실제 이들 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바는 호나가 요하에 들어가는 위치와 동일하거나 보다 남쪽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고타진 또는 당마체진 부근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표시된 사례가 관찰됩니다. 고지도가 담고 있는 정보는 제작된 그 당시의 현장 정보가 아니라 짧게는 반세기, 길게는 한 세기 이전의 정보를 바탕하여서 비교적 최신의 정보가 추가된 것이므로 이들 명대 고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류화, 요화, 호나의 위상은 전대 지리 인식과 지리 정보가 반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관념화된 지도이므로 그 표현 정보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 명대 고지도의 표현 정보를 종합하면 류화가 요하에 들어가는 위치는 호나가 요하에 들어가는 위치와 비슷한 지점에서 당마체진을 거쳐 고타진 일대로 점진적으로 남하하였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구체적으로 1900년에서 1936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들을 분석하여 보면 류화 물줄기가 현재와 같은 형세를 띠게 된 그 과정이 잘 드러납니다. 유화와 류화 등의 하천이 비교적 현재와 같은 형세를 보이는 것은 1936년에 제작된 중국 여도에서입니다. 이 지도에서 요하는 지금과 같은 위치에서 흐르고 있으며 류화는 지금과 같이 신민시의 남쪽에서 요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중화민국 시기의 지도로서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화민국 지도집의 봉천 지도에서는 류화가 신민시의 남쪽에서 요하에 들어가지 않고 남쪽으로 흘러서 태안을 경유합니다. 명대 요동 변장도와 대청 제국 전도 성경 성도는 각각 1900년과 1908년이 제작 시기이나 호나와 태자, 요하 등의 위치와 그 형세 등으로 볼 때 대청 제국 전도가 더 이전의 정보를 바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두 지도에는 쌍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둘 다 1861년 이전의 하천 정보를 담고 있는데 명대 요동 변정도가 19세기 초 중반 이전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청 제국전도는 이보다 이른 시기인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에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청 제국 전도에서 류화가 요하에 들어가는 위치인
점업포촌이 현 요하 물줄기의 남쪽 근방에 위치하므로 요하가 현재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 시기를 19세기 초중반 이전이 아니라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로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명대 요동 변장도에서 유화가 요하에 들어가는 위치를 고타진 방면으로 추정하였으나 명대 요동 변장도에 나타난 하천 상황은 대청 제국 전도가 담고 있는 시기보다 이후의 시기가 분명하므로 명대 요동 변장도의 류화 역시 점어포촌 또는 그 방면으로 흘러서 요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이전 명청대 류화는 고력성촌과 당마차진의 사이에서 요하에 합류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구간의 요하 물줄기가 서쪽으로 꺾이면서 서쪽으로 이동해 감에 따라서 고타진의 북쪽에서 요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요하의 물줄기가 현재와 같은 위치에 거의 근접하게 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에는 점어포촌에서 요하에 들어갔습니다. 즉, 류화의 요하 입수처는 대체로 고력성촌의 남쪽에서 당마체진의 남쪽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서쪽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한편 17세기 이전 명청대 요하는 현재의 포화 하류 물길에서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이 물줄기 위치와 그 방향은 기원전후 시기의 요하 물길 위치와 그 형세의 기준선이 됩니다. 이 기원전후 시기에는 요하가 17세기 이전 명청대 물길보다 조금 더 동쪽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류화 역시 기원전후 시기에는 고력성촌 부근으로 흘렀을 것으로 추산되므로 기원전후 시기에 요하와 류화는 고력성촌 부근에서 서로 만났던 것입니다. 자, 저는 이미 이 류화가 한서지리지의 대요수임을 정밀하게 고찰하여서 논증하였습니다. 류화가 대요수이고 소요수는 지금 태자 물길에서 수십 리 동남쪽에서 흘러서 해성시 노장두촌 한성에 위치하였던 요대현에서 대요수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력성촌에서 류화, 즉 대요수를 만나는 고대의 요하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대의 대요수인 류화와 고대의 요하가 만나는 위치인 고력성촌에는 한대 성곽 유적이 존재하며 한중사학계에서는 이곳에 아무런 현성을 비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요수 부근에 위치한 현의 이름은 험독현이었습니다. 이 현명에서 독은 황하와 장강 등 큰 강, 특히 그 하류부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이루거나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받아들이면서 흐르는 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형세를 바다 해자를 써서 해라고도 칭하였습니다. 더욱이 238년 사마이가 공소년을 토벌하는 과정을 기술한 삼국지 공손도 전과 진서 선제기는 이 지역에서 여름에 장마비가 내려서 이 일대가 평지까지 수척 깊이로 가득하게 물이 찼다고 적었습니다. 요동 지역의 이러한 사정은 명청대의 문헌들에서도 관찰됩니다. 말 그대로 바다, 즉 해인 것이죠. 2세기, 3세기, 4세기 서안평을 고찰하면서 서안평의 위치가 양평 부근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저는 이 고력성촌 한성을 계속하여 지목하였습니다. 즉 고력성촌 일대로 들어오며 대요수인 류화에 합류하는 요하가 마자수이고 고력성촌 한성을 중심한 그 일대가 바로 서안평인 것이죠.